잘못된 문자 혹은 잘못 링크를 클릭해서 어플을 설치하거나 이런 것들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경찰에서 사기단을 검거하는 것을 좀 기다리는 그런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 어플로 워낙에 이제 이런 결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엮이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잘못된 문자 혹은 잘못된 링크를 클릭해서 보이스피싱 사기 어플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이 원격 조정 어플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결제가 되거나 혹은 대출을 받거나 이런 경우가 많고요. 제가 상담했던 것 중에는 뭐 자기가 예전에 체크카드를 분실했었는데 그 이후에 뭐 자동으로 결제가 되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요.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체크카드나 이런 것들은 좀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거고, 잘 모르는 링크를 클릭해서 어플을 설치하거나 이런 것들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지금 이 같은 경우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일단은 경찰에 고소를 해두고 경찰에서 사기단을 검거하는 것을 좀 기다리는 그런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결제를 하는 어떤 IP 추적이라든지 혹은 뭐 CCTV 추적이라든지, 결제를 하고 혹은 뭐 대출을 받아서 이것을 이제 현금으로 결국은 인출을 하기 때문에 그 현금 인출 시의 CCTV 내역이라든지,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좀 특정이 되면 그 사람이 사용한 어떤 카드 결제 내역 이런 것들로 이 사람들 추적을 해서 검거를 하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고소를 해서 그 사람들이 잡히길 기다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. 네,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분들 중에서는 사실 검거되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검거가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결제를 한 카드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문의를 하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.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이 카드사에서 핸드폰 결제라든지 원격 결제에 있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카드사에서 충분히 해야 될 어떤 보안 장치라든지 기본적인 이런 보안 장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,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은 이 카드사를 상대로 당신들이 관리를 잘못한 것이다, 너무 허술하게 보안 설비를 해둔 것이다 라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뭐 인용된 사례도 예전에 있긴 있습니다만은, 지금 같은 경우에 사실 카드사도 이제 대기업들이 많고 이런 카드사들이 그런 기본적인 어떤 장치조차 안 하는 경우는 사실상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 카드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본인 피해를 회복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실무상 현실상 좀 힘든 길일 수도 있다 라는 건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.